선생님이 그 시험 볼 때 팁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자, 교육이씨 취업 컨설턴트 공쌤의 시험 볼 때 팁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첫 번째, 이준영 읽어봐.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푼다. 얘들아, 문제 어떻게 읽어야 돼? 체크하면 이렇게 하네. 문제를 주고 꼼꼼하게 읽고 푼다. 제발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예를 들어서 어디다 체크해야겠어? 잘못된 것은, 옳은 것은, 다음 것들을 어떻게? 밑줄 긋고 체크하면서 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기호 나오는 것도 있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은 것때 동그라미 확실하게 치고 틀린 것때 지워가면서 그러면서 풀어. 예. 알겠어? 네. 두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준서 읽어봐. 두 번째.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 명확 깔끔하게 쓴다. 글씨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글씨 잘 쓰는 애도 있고 못 쓰는 애들도 있어. 글씨 어떻게 써야 돼? 명확하고 깔끔하게 씁니다. 그리고 시험지가 있을 때 니네 시험지 생각보다 커 작아? 커요. 크지? 근데 글씨를 그냥 막 휘갈겼어. 막 엄청 크게. 그래야 돼? 아니요. 우리 맨날 평소에 무슨 사이즈로 연습했어? A4 사이즈로 연습했는데 그것보다 커졌지? 네. 우리 A4에 쓰던 것처럼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쭉쭉쭉쭉 적어다가 깔끔하게 최대한. 알겠어? 네. 3번 재환이 읽어봐. 어렵거나 어려운 문제는 컴퓨터 사인으로 문제의 별표 체크 후 우선은 올린다. 자,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문제가 있어. 맞지? 봤는데 이거 풀려. 나 갑자기 5번색 막혔어. 별표 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 알겠어? 아, 그냥 대충 4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정도만 고민하고 넘어가세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예를 들어서 이 시험엔 어려운 문제가 3문제야. 근데 이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통은 수학 시험자인데 4쪽까지는 있으니까. 그지? 네. 어떻게 내면 어렵게? 앞쪽에다 어려운 문제 주 오, 맞아. 문제를 보통 한 첫 번째 페이지는 잘 풀려야 되잖아. 1번이나 2번쯤이 뭐 한 1, 2번까지 풀렸어. 나 3번쯤에 벌써 어려운 문제 띡 하고 내버려. 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애들 그냥 엿먹으라 1번부터 어렵게 내버려. 그리고서 여기 뭐 이렇게 쉬운 것들 배치시키고 그러다 또 여기 또 첫 페이지 막 잘 안 풀려가지고 뒷페이지 넘겼는데 여기 또 첫 번째 문제부터 또 어렵게 내버려. 당황하겠어 안 당황하겠어? 근데 애들이 그냥 앞에는 쭉 씹었어. 그냥 술술술 풀려. 그래서 막판에 어려운 문제 땅땅땅 있어. 그럼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이미 앞에는 마음 평정하게 풀었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운 문제 3문제를 내더라도 이 시험지에는 난이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심리적 멘탈적인 싸움으로 해서 흔들어 버릴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 안 돼? 다음 쉬운다. 이수 읽어봐. 문제각까지 다 풀고 나서 반드시 처음부터 살피면서 다시 확인한다. 그래. 다 풀고 나서 다시 살피세요. 문제를 풀고 나서도 다시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해. 난 개인적으로 우리 많이 풀었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검사는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모든 문제를 해볼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내가 풀면서 아리까리 했거나 그랬던 문제는 다시 봐야겠지? 맞아? 네.
마킹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게 체킹해야겠지. 자, 마킹할 때 OMR 카드나 뭐 카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답안지가. 문제가 있을 때 뭐 1번, 뭐 2번, 4번, 3번, 4, 5, 뭐 이렇게 일단 치자. 2, 4, 3, 1, 1 외워가지고 2, 4, 3, 1, 1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한 문제씩 옮겼어. 1번에 2번, 1번, 2번 마킹하고 2번에 4번 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해돼 안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아까 말했지. 모르는 문제 뺐어. 6번 없다 치자. 7, 8 뭐 이렇게 나왔어. 여기 안 풀었네. 아까 별표 치고. 왜 없앴어?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 6번까지 칠해버리는 수가 있어. 그럼 니네가 소위 말하는 뭐 밀렸었어요. 난 이해가 안 돼. 밀렸었어요가 하나에 한 개씩 체크하는데 어떻게 밀렸을 수가 있어? 내 앞에서 밀렸었다는 얘기 하지 마. 네. 다음 주연이 읽어봐. 시간 남았다고 절대로 엎드려서 자지 않고 확인도 확인하기. 그래. 문제를 잘 푸는 애들. 자, 예를 들어서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1학년 수준인데도 잘하는 애들 있잖아. 뭐 태호도 있고 희원이도 있고 도원이도 있고 잘하는 애들 있겠지. 하지만 다 풀었어 얘들아. 다 풀었어. 자야 돼? 아니요. 다시 뭐 해야 돼? 검토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알겠어? 예. 이해되시죠? 예. 자빠가 자면 된다 안 된다? 다음 준원이. 서술형 절대 포기하지 말고 풀 수 있는 곳까지 최선을 다해 푼다. 그래. 우리 당연히 무슨 문제도 있어? 서술형도 있지. 서술형은 학교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당연히 부분 점수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심지어 답이 맞아도 과정이 없으면 틀렸다. 서술형은 최대한 깔끔하게 쓰고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과정을 작성하세요. 작성 후에 모두 해야 돼. 답도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서술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리고 당연히 서술형 쓸 때 너네 지우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럼 하나 더 팁. 서술형 답지를 쓸 때는 근데 문제 풀 때 어디다 풀어야 돼? 시험지 풀어야 되지. 서술형 답안지 어디다 써야 돼? 바로 써. 알겠어? 네. 왜냐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검토를 어디다가 해? 그냥 시험지에다가 해. 오케이? 네. 반대로 하라고. 당연히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시험지에 풀고 나중에 옮기겠지. 서술형 어디다 풀라고? OMR에다 바로 풀라고. 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검토를 문제집에다 하고 혹시 틀린 거 있으면 그때 가서 수정하라고. 예. 문제집에 아무리 잘 풀어놔도 이거 다시 옮길 때 실수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틀리죠. 틀리겠지. 감점 당하고. 이해돼? 네. 똑바로 앉아. 다음 용석이. 서술형 답안 작성. 자신이 쓸 수 있는 최대한 깔끔한 글씨체로 작성하며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가면서 풀 것. 방금 얘기했죠?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가면서 쓰세요. 예를 들어서 3이라 썼어. 사실 답은 2야. 그거 나중에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지웠어. 지우개를 뭐 대충 지웠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뭐 남았어. 예. 여지를 남기지 말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봤을 때 야 이거 3이 아니 2잖아. 3이잖아. 그 사람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서술형이야. 기계가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다음 성학이.
지우개는 반드시 준비하고 샤프 2개의 여분의 연필을 준비해. 시험 볼 때 선생님 개인적으로 니네 지우개 있어야겠지? 네. 당연히 또 뭐 있어야 돼? 샵. 연필 플러스 검사. 샤프. 난 개인적으로 문제 풀 때도 연필로 풀었으면 좋겠어. 알겠어? 네. 연필도 한 2개, 3개 정도 준비하고 샤프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뭐? 컴사 플러스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 특히 남학교가 많이 그러는데 공부 안 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야, 나 연필 좀 빌려주라. 컴사 좀 빌려주라. 너 많잖아.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빌려줘. 주지 마. 알겠어? 그건 치사한 게 아니야. 시험 전부터 이미 경쟁은 시작된 거 아니야? 네. 맞지? 왜 줘야 되는데? 괜히 줬다가 내 연필 하나, 샤프 하나 있었어. 하나 빌려줬네? 거기다 연필 뚝 부러졌네? 뭘로 풀 건데? 그럼 그때 가서 당황할 거야? 아니요. 연필 샤프 안 나와. 연필을 써야 되는데 연필 빌려줬어. 당황할 거야? 주개 하나밖에 없는데 주개 빌려줄 거야? 아니요. 빌려주지 마. 네. 알겠어? 네.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네. 내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뭐 친구 친하니까 빌려주고 뭐 하지 마. 나 분명히 빌려주지 말라 그랬어. 다음 송학이. 서술형은 바로 답안지에 풀이할 것, 시간이 남은 시 문제집에 풀어보며 검토할 것.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렇지. 다음 태유. 자신의 문제 풀이에 자신감을 갖고 소신 있게 문제 풀 것. 얘들아 뭐 이런 애들 있어. 처음 풀었을 때 맞았대? 정답이었대? 바꿨대? 틀림? 뭐 어떡하라고 이거. 틀린 거지. 맞아 아니야? 맞지? 틀린 거 아니야? 얼마나 본인이 정확하지가 못했으면 틀려. 문제 풀고 조금 흔들릴 수는 있는데 본인들이 좀 소신을 갖고 풀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내가 내 답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그럼 모든 시험이 흔들리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신은 가지세요. 오케이? 네. 다음 지우. 읽어봐. 꼬리 문제를 풀 때는 1번 문제를 가장 집중해서 풀도록 할 거. 자, 꼬리 문제 어디에 나오겠니? 서술형. 꼬리 문제라는 게 뭐야? 하나의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연계해서 주는 착한 학교들이 있어. 남중은 안 그래? 어떻게 줘? 그냥 툭 주고 풀어 이렇게 나오거든. 뭐 남녀 중에나 다른 많은 학교들은 좀 착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요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준다고. 근데 얘들아 문제를 풀 때 연관이 되어 있겠어? 아니겠어? 보통 1번이나 3번 연계가 되어 있고 2번이나 3번 당연히 연계되어 있고 어떤 상황은 1번, 2번, 3번 다 연계되어 있을 수 있겠지? 네. 근데 1번 틀렸어. 그럼 3번이 맞을 수가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2번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 3번도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1번 풀 때 제일 집중하고 2번 풀 때 집중하고 3번 풀 때도 집중하세요. 예. 알겠어? 네. 다음 재영이. 끝까지 문제에서 1번이 답처럼 보이더라도 2, 3, 4, 5번 끝까지 2, 3, 4, 5번까지 끝까지 확인하기.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네. 지문이 1, 2, 3, 4, 5가 나왔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것은 옳은 것은 나왔는데
1번부터 봤더니 답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급한 놈들은 1번 체크하고 그냥 2번 넘어가겠지. 다음 넘어가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근데 시험은 정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내가 너무 긴급해서 다급해서 잘못 볼 수도 있겠지. 예.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문제 보면서 확실하게 1번이 맞았던 건지 체크하고 또 체크하라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2번, 3번, 4번 4번쯤에 보니까 얘도 틀린 것 같아. 그럼 다시 얘랑 비교해보지 않겠어? 네. 맞지? 네. 제발 보고선 1번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쩌라고. 틀린 거야. 알겠지? 네. 다음 호일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틀린 것들 수정하면서 풀기. 문제가 있지? 네. 얘들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봤을 때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3이다라고 나왔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어요. 틀렸지.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2로 치우고 바꾸고 2로 바꾸고 풀라고. 이렇게까지 적어가면서 풀었는데 틀릴 리가 있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눈을 보고 틀렸네? 넘어가고 맞았네? 넘어가고 틀렸네? 넘어가고 그러다 나중에 실수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고쳐가면서 풀라고. 알겠지? 예. 다음 김준석. 자신의 답에 자신감을 가질 것 뭐 맹신하지 마. 그래 아까 전에 말했지. 문제 풀 때 소신껏 풀라고 했어. 맞아? 네. 근데 난 수학 천재야 이러면서 내 답이 맞아라고 하면서 너무 자신감을 갖는 거는 좋지 않아? 어? 자기 답을 갖다 봤을 때 너무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좀 겸손한 자세로 풀라는 거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지? 예. 다음 저요? 준영이. 암산으로 문제 풀이하지 말 것. 꼼꼼하게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 얘들아 예. 문제 풀 때 암산하면 되냐 안 되냐? 네요. 안 돼? 암산? 아니야 암산해도 돼. 근데 암산을 해도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의 제곱이야. 얼마? 144. 10의 제곱이야. 네. 100.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야 암산하는 거야? 암산이죠. 13의 제곱은? 165. 그래. 왜 이렇게 티가 나오잖아. 이 정도는 암산해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10의 제곱 곱하기 뭐 11의 제곱은? 막 이런 거 말고. 자, 이건 너무 급하. 2100. 이렇게 충분히 암산이 될 수는 있긴 있는데 암산했지? 그 다음에 이거 더하는 것까지 암산으로 때리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더블 암산 뭐 이렇게도 나 표현을 하는데 또는 뭐 트리플 암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한 건 암산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너무 크게 암산을 머릿속에 3중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쓰는데 오래 걸려? 100 암산했어? 적었지? 121 했지? 그 다음에 뭐 221 돼요 안 돼? 돼요. 이렇게 쓰라고. 얼마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암산을 해도 되는 거 한두 번 그냥 뭐 자잘한 건 해도 되는데 머릿속으로 막 나 암산해서만 풀어야지. 난 풀이 과정 제일 적게 쓰는 게 멋진 것 같아.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예. 암산하다 틀렸다는 소리 하지 마. 다음 이희수. 문제 풀 때 구하라는 것에 밑줄을 긋고 푼다.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것은 옳은 것은 이런 것에다가 문제마다 밑줄 그으라는 거야. 알겠지? 채원이.
문제 풀이할 때는 반드시 연필 또는 샤프, 볼펜 X를 사용하며 문제에 낙서를 하지 않는다. 아까 내가 뭐뭐 쓰라 했어? 샤프, 연필 이런 거 쓰라 그랬지. 네. 근데 니네 문제 풀 때 볼펜으로 푸는 놈들 있어. 또는 낙서하는 새끼들 있어. 미친 거야? 예. 니네 대학생이야? 아니요. 답 쓸 때 볼펜을 쓰면 돼, 안 돼? 네요. 어떻게 할 건데 실수하면 막 찌찌찌찌 그럴 거야? 그거 하나 더 문제 풀 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네. 여기 문제 위에다가 막 대고서 막 지우고 막 이렇게 쓰지 마. 예.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 문제를 한 번 더 밑에다가 됐어요. 옮겨 쓰고 그러면서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문제 자체에다가 막 더럽게 여기다 막 낙서해가면서 막 이렇게 막 쓰지 말라고. 알겠지? 네. 예. 심지어 저렇게 한 짓이 만약에 볼펜이라고 생각해봐. 아찔한 거야. 안 보여. 알겠어? 네. 근데 내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 내가 매년 시험지를 다시 걷어가거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 작년 남중 시험지도 있어. 어? 다른 학교 시험지도 다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니네 내가 가르쳤던 다른 선배들을 갖다가 연필로 풀게 했고 갖고 왔을 때 다시 지워가지고 어? 또 지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한 거잖아. 알겠어? 보여 안 보여? 여기 봉이고 1학년 1학기 1에서 보자. 22년도 성수고 이런 식으로 다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니네 시험지를 갖다가 다 수거해서 일일이 선생님들과 함께 타이핑을 했기 때문이야. 알겠지? 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너네를 위해서 좀 연필도 풀어. 알겠지? 예. 다음 주연이. 시험지에 연면에 반드시 확인한다. 아 이게 뭔 소리까 야. 뒤집어지는 줄. 뒷장도 하나. 그래 야 진짜 있으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야 시험지가 한 장짜리 시험지가 있어 없어? 보통 있냐? 아니. 중요 과목에 한 장짜리 시험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심지어 막 국어 같은 경우는 막 8페이지 막 9페이지까지도 가. 그래 안 돼? 그래서 수학 시험도 보통 몇 장이야? 보통은 네. 네다섯. 2장에서 3장. 그러니까 쪽으로 따지면 내 쪽에서 5쪽이지. 근데 애들이 이런 소리 해. 뭔 소리 해? 아니 제가 다 풀고요. 시간 넘어져서 너무 끝나가지고 여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페이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5분 전에 알아가지고요. 막판에 급하게 풀었대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시험지 줄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 역수 화면지 확인하세요. 인셈을 몇 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앞뒤 똑바로 보라고. 말이 안 그래. 맞지? 보라 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마지막 페이지 있는지 몰랐어요. 뒤쪽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 혼나 나한테는. 다음 준환 읽어봐. 시험지 답안지를 맞추는 것은 절대로 쉬는 시간에 하지 않는다. 시험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맞추지 않는다. 이미 끝난 시험 도중에 답을 맞추면 다음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또 읽어요. 이미 제출한 답안지를 맞춰보았을 때 답이 맞다면 기쁘겠지만 틀린다면 다음 시험을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 있어. 집중! 니네 보통 하루에 중학생 시험 몇 개 봐? 두 개. 두 개. 기말에는? 많게는? 세 네 개. 세 개 봐. 한 과목만 보는 건 솔직히 상관없어. 근데 1교시 수학 봤네? 2교시에 뭐 자습이에요. 3교시에 국어요. 수학 시간 봤어. 뭐 그래도 내가 좀 공부 좀 한다 치면은 또는 공부를 못 하더라도 난 맞춰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시험 끝나자마자 막 팔렐레 막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답 뭐야 답 뭐야 답 뭐야 답 맞춰봐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좋을 게 뭐가 있어? 자신감? 확정되어 있지도 않은 답인데 답 맞춰봤을 때 딱히 좋은 점이 없습니다. 그날 시험 보는 중에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번 문제가 흔들렸어. 답이 10이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11을 썼대. 기분 좋지. 그러면은 기분 좋은 데서 끝. 근데 혹여라도 10이 아니고 15래. 이미 틀렸네. 어? 그러면 3교시에 이 기분 나쁨이 연결이 2교시 자습할 때도 계속 머리에 내리에 남고 국어에도 영향을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미친다니까? 너네 멘탈 강해? 너네 멘탈 별로 안 강해. 내가 봤을 때 답 맞춰라. 답 맞추지 마라. 답 맞추지 마라. 절대 맞추지 마라. 네. 언제 봐? 그냥 전 궁금하면 1일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답안지 나오지? 네. 그때 맞춰봐. 알겠어? 네. 심지어 공부를 잘하면 예를 들어서 태우야 시험 끝나면 애들이 너한테 몰려올 수도 있잖아. 야 김태우 답 좀 줘봐. 시험지 줘라 주지 마라. 절대 주지 말아라. 알겠니? 네. 왜? 줬어 시험지를 네가. 근데 애들이 가져가서 보더니 김태우만 4번이다. 우리 다 3번인데. 헤헤 너 틀렸다. 멘탈이 졸라게 흔들리겠죠? 근데 답안지가 나왔어. 넌 흔들린 상태에서 국어시험을 봤는데 태우 답이 4번이야. 네가 맞았어. 억울해 안 억울해? 이미 멘탈이 흔들린 상태에서 국어를 봤는데 주지 마. 주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알겠니 유리야? 네. 왜 이렇게 행복해? 예?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그 얼굴 봐서요. 집중해라. 네. 다음 유재영. 시간이 남아도 절대로 펜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감상하고 검토한다. 다음 오? 뭐 읽을 줄 모르냐? 뭐 22분이야? 시험 21번 똑바로 끝까지 읽으라고. 검토를 한다. 플리즈. 웃음 느낌표.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검사가 검토하라 했어. 내 앞에서 실수 얘기하지 마. 네. 틀리면 뭐다 그냥? 그냥 틀린 거고 실력이다. 다음 김준서. 시험 가로치고 시험지 가로닫고 보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 점. 아무리 어려운 시험지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것만 확실히 맞추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이다. 가로치고 어려운 문제 5점은 쉬운 문제 5점 가로닫고. 자 이거 봐보세요 얘들아. 수학시험 다 자신 있어? 네. 자신 있는 친구도 있고 네. 정말 생각보다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준원이라든가 용석이라든가 꼬이라든가 되게 많이 했어. 남중 애들 진짜 많이 했는데 쫄리지? 네. 네. 안 쫄려? 많이 남중은 시험이 참 어려워. 맞지? 진짜 어렵게 내잖아. 선생님들이 약간 니네 영어 먹어봐라 하는 생각으로 좀 어렵게 내는 학교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근데 쫄지 말라고. 내가 얼마 전에 니네 시험지 봤다고 엄청 혼냈지. 네. 끝나지도 않은 시험지 왜 버렸냐고. 근데 니네 시험지뿐만이 아니고 나랑 같이 시중 문제집 풀었던 것도 그렇고 다 따져보면 양이 얼마 안 해? 세워봤어? 시중 문제집만 놔봐도 시중 문제집 한 건당 이 정도 되지. 우리 4권 풀었어. 합쳐보면 이렇게 늘어나. 그렇지? 네. 맞아? 여기다 알찬이를 올백 또 풀었지. 내가 뽑아준 프린트도 있지. 니네 수학 시험만 이 정도로 풀었다고 두께로 봤을 때 진짜 불화가 아니고 1000문제도 넘게 풀었어. 심지어 니네 학교에서도 공부했잖아. 네. 나머지도 했잖아. 그 보강 수업 같은 것도 니네 보충 수업도 신청해가지고 했잖아. 네. 어떻게 못 봐?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다 모를 수가 있냐?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겁먹고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지.
난 풀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뭐 세개 문제 어렵겠지. 그럼 아는 문제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준원이가 작년에 틀렸던 이유가 뭐야? 준원아, 아는 문제 틀렸잖아. 문제가 어려우니까. 맞지? 아는 문제 틀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아는 문제만 똑바로 맞춰도 4등급으로는 갈 수도 없어. 난 그렇게 얘기해. 아는 것만 똑바로 맞춰도 3등급만 나온다고. 9등급 기준으로. 5등급 때 애들은 그래. 야, 아는 것만 맞춰도 1, 2등급은 나온다고. 다음. 박주현. 시험 시작 전과 쉬는 시간, 시험과 시험 사이에 걸리지 않는다.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할 것. 그래. 자, 여기 수학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 몇 분 줍니까? 10분. 어떤 학교는 10분 주는 학교도 있고 15분 주는 학교도 있고 길게 20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는 시험 시간 몇 분입니까? 45분.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죠. 네. 45분에서 50분 정도의 시험을 봅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떠들어야 돼? 믿음이 안 가. 매번 떠들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도 와보니까 딴짓거리 하고 앉아있고. 집중해.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돼? 화장실이나 빨리 갔다 와. 그리고 빨리 뭐 해야 되냐? 빨리 갔다 와서 다음 과목 준비해야지. 안 할 거야? 아니요. 버릴 거야? 아니요. 요번 대령 보면 1교시 뭐야? 자습. 2교시 자습. 3교시 뭐야? 수학. 개꿀 아니야? 이거 시험 잘 보라고 준 시간표 아니야 이거? 맞지? 맞아 아니야? 자습 주고 수학이야. 이때 뭐 할 건데 당연히 뭐 해야 돼? 수학하고 또 수학해야겠지. 맞아? 네. 얼마나 감사한 시간표냐 이거. 그래 안 그래? 준영이 알겠어? 내가 항상 수학 시험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수학 문제 문제 풀어봐. 수학 문제 내가 틀렸던 문제 내가 오답노트 만들었지. 오답노트 쫙 보고 이론 보면서 문제 풀면서 2, 30분은 뭐 하라 그랬어? 감각을 최대치를 끌어올리라고. 니네 문제 봤을 때 즉각적으로 탁탁탁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봐야 된다고. 알겠어? 예. 다음 용석이. 문제에 관한 오류가 의심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이건 좀 공부 잘해준 애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되게 고마운 건데, 야 누가 봐도. 근데 이거는 허접한 애들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좀 니네가 문제 봤어. 문제 많이 풀어본 애들이니까 보면은 가끔 문제 이상한 거 있지. 어제도 준원이가 와서 물어봤지만은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리을이요. 나중에 내가 이거 맞췄는데 중복 답안 처리되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잡아가지고 오류를 잡아내라고. 맞지? 근데 뭐 억울할 것도 없어. 만약에 기억 리을이었다? 이렇게 답이어서? 근데 나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냥 기억 리을이 얘도 답이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건 맞췄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을 했어도. 왜냐면 얘도 리을이었잖아. 맞지? 그냥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야. 난 솔직히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이런 실수 자체를 안 했거든.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거의 없었는데 요즘 선생님들 진짜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분명히 오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웬만하면 시험 안에 괜히 멘탈 흔들리지 말고 괜히 이상한 것 같은데? 한 번쯤 물어봐. 선생님 뭔가 좀 몇 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애들도 잠깐 살짝 으잉? 하면서 약간 웅성웅성 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누가 와? 밤마다 수학생들이 수학시험 지면 뭐해? 1번부터 한 명은 1번부터 들고 한 반은 끝반부터 돌면서 한 시작하고 한 몇 분 있다가 문제 오류 있는지 없는지 얘들아 오류 있니? 뭐 이런 거 확인하지? 요즘에도 하지 않아? 아니면 있으면 뭐해? 들어와서 얘들아 이거 8번 잠깐 봐봐. 우리가 인쇄를 좀 잘못했어. 몇 번? 이거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 얘기해 주신다고.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면 되게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본 거고 나중에 중복 답안 처리되면은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감독관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났어, 얘들아. 김성아 읽어봐.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제기 기간안을 신청한다. 얘들아,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기간이 있어?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참, 이게 항상 있습니다. 원래는 잘 써보진 않았겠지만 뭐 난 이 시간에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많이 싸우는 편이야. 근데 뭐 중학교 그렇게 많이 싸울 일 없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 뭐 조건 하나 때문에 문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근데 이의제기가 끝난 다음에 이의제기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무조건 이의제기할 게 있으면 충분히 선생님한테 와서 먼저 조언을 나한테 먼저 구한 다음에 선생님 이거 문제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나한테 충분히 피드백을 받고 이거 그런 거 같아. 이거 한번 얘기해봐도 될 거면 될 거 같은데 싶은 거는 가서 얘기를 해봐. 알겠지? 예. 다음 성환이 읽어봐.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는 혼자서 가지 않고 다수의 팀을 이뤄서 한다. 선생님한테 찍힌 방식이 소수보다 다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승률이다. 뭔 소리냐면 이의제기를 해. 근데 이게 이의제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문제 자체 오류가 있다는 얘기지. 네. 문제 오류가 있다는 건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잘못했어. 선생님이. 근데 이게 쉽게 인정하고 싶을까?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네. 왜? 뭐 어른들이 좀 멋있으면 좋겠지만은 너네들에 대한 잘못은 쉽게 지적하면서 보통 어른들이 빨리 반성을 못할 때도 있거든. 근데 가서 옳은 소리 했어. 근데 선생님이 밉보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진짜 애매해. 이거는 정말 애매해. 근데 이게 혼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이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같이 얘기하면 조금 더 여러 명이 팀을 이뤄서 오면 선생님들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 심리적으로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팀을 이뤄서 가라는 거 알겠지? 네. 다음 김준서. 시험지의 오류로 인해 담당 선생님이 시험 중에 들어와 오류를 수정해 준다면 반드시 그 문제에 집중해서 오류를 파악한다. 이게 뭔 소리야? 아까처럼 지나가다가 선생님 들어와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셔서 나 이거 문제 있어 오류 있어 잠깐 12번 보자 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집중 안 해? 12번 봐. 여기 천이 아니고 만이다. 근데 대가리 쳐갖고 다른 거 열심히 풀고 있어. 그럼 이 내용 들었겠어 못 들었겠어? 그냥 선생님이 어텐션 주목해라 하면은 그냥 그거 봐. 알겠어? 네. 그냥 갑자기 시험 중에 누군가가 이벤트가 들어왔어. 그 사람 잠깐 집중하라고. 놓칠 거야? 아니요. 분명히 들어와서 얘기해줬잖아. 애초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들어와서 알려줬는데 선생님 뭐라 했지? 아니면 그냥 들어왔었던지도 몰라. 나중에 저 시험에 너무 집중해서 몰랐는데요 라고 할 거야? 그거조차도 집중 안 한 거야. 감독관이 말하는 것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알겠어? 네. 다음 이준영. 전자기기는 반드시 사전에 제출한다. 에어팟,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스마트폰, 아이패드, 태블릿. 내가 얘기하는 거 뭐든지 정확히 네.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 너네 도난방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띠링띠링 이렇게 울려 안 울려? 울려요. 실제 사례들이야.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주머니에서 에어팟 떨어지거나 이래가지고 그냥 나가라 한 적도 있고. 노크가 예. 가져가지 마. 네. 폰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 그냥 무조건 내 아침에. 네. 알겠어? 네.
작은 시험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큰 시험에 사고 난다. 네. 알겠지? 다음 박주현. 내신 시험 공부에 준비가 부족했다면 밤을 새서라도 준비할 것. 단 수학 전날은 밤을 새면 안 돼. 대부분의 시험은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밤을 새도 큰 무리가 없지만 수학은 후 발음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머리가 뭔가 상하면 안 돼. 얘들아, 네. 선생님이 수학도 가르치지만 모두 해? 코치. 코칭하지? 어? 네. 자, 얘기해줄게. 자, 수학시험 전날에는 내가 충분히 잘하고 했죠? 예. 어? 최소 몇 시간? 6시간. 6시간 이상을 잤어.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아. 6시간에서 7시간. 좀 불안한 애들은 그냥 4-5시간 자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난 이거 추천합니다. 알겠지? 네. 네. 수학은 머리가 막 스턴 걸린 것처럼 멍해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왜냐면 진짜 심지어 중학교까지만 해도 많은 유형들이 나온다. 대부분의 춘천의 학교들도 그렇고 그냥 딱딱딱딱 바로바로 풀 수 있어. 근데 특히나 2학기 때 도형 파트가 나온다거나 보조선 긋는 문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운 활용 문제. 근데 머리가 맹하게 있으면 너무 잠도 못 자, 너무 피곤해.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안 풀려요 지금. 안 풀려. 그러니까 수학 전날에는 뭐하라? 그 잠을 좀 자라. 다만 다른 과목들, 영어, 사회, 과학, 역사, 도덕, 기술과정,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과목이야? 암기 과목. 암기 과목이야. 특히나 여기서 뭐 반박할 수도 있어. 뭐 영어랑 뭐 국어도 국어도 있구나. 국어. 나 암기 과목이라 봅니다. 왜냐고? 내신이니까. 수능은 좀 얘기가 달라. 내신은 뭐다? 암기다. 얘네들은 그냥 만약 준비 안 돼 있어. 준비 안 돼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밤을 새서라도 해. 잘 보고 싶으면. 알겠어? 네. 밤을 새.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야지, 안 되어 있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말했지. 수학이랑 남준 요번에 과학 같이 있다 그랬지? 네. 전날 밤새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네. 안 됐으면 버려. 평소 안 했는데 뭘 시험을 잘 보려고 그래. 하지만 잘 못 봤으면 좋겠어. 하루아침에 안 돼. 네. 어? 네. 중학교 때 된다고 해도 난 중학교 때 그 하루 밤새가지고 시험 잘 보는 것도 꼴보기 싫어. 그게 고등학교 가서 먹힐 것 같아? 아니요. 안 먹혀. 그러니까는 벼락치기 할 생각 때 많이 하지 마. 알겠지? 네. 내가 말하는 밤을 새서라도의 저거 전제 조건은 그냥 진짜 암기 과목밖에 없을 때, 또는 내가 진짜 시험을 너무너무 잘 보고 싶어. 여태까지 준비한 것도 있고 마음을 잡고 조금이라도 잘해서 잘 보고 싶어. 그럼 밤을 새. 알겠지? 다음 준원이. 그거 30분이에요. 수학 시험을 앞두고 최소 30분 이상 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끌어올린 후 수학 시험에 응시할 것. 이 내가 이미 아까 얘기했죠? 네. 수학 시험 전에 어떻게 하라고? 최소한 2-30분 문제 풀면서 감각 끌어올리세요. 네. 1교시가 수학일 수도 있잖아.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아침 일찍 가야 돼. 네. 일찍 가. 네. 근데 만약에 아침 일찍 가면 애새끼들 막 떠들어봐. 어떻게 하면 돼? 최대한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문제 풀다가 가. 알겠어? 네. 괜히 또 일찍 가가지고 뭐 시험 괜히 일찍 오는 새끼들 있지. 시험 공부한다고. 네. 애들 시끄럽잖아. 근데 학교 일찍 가서 그래도 우리 반은 조용한 반이 다음에 일찍 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오케이. 근데 우리 반 좀 시끄러워. 그럼 어떻게?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문제 풀다가 가세요. 네. 알겠지? 다음 용석이. 시험 기간에 밤을 새도 되나요?
나는 어리석은 지음은 하지 말걸. 밤을 새도 시험 기간에 졸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새는 것이고 원인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할 것. 얘들아, 어쨌든 선생님 너네한테 선택권이 있다 생각을 해. 맞아 아니야? 맞아요. 내가 너네한테 끊임없이 뭘 해줘? 코칭을 해주지. 동기부여도 해주지. 네. 진짜 내가 마인드 엄청 잡아주지. 네. 나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솔직히 아침에 진짜 뿌듯했다. 내가 너네한테 오늘 몇 시에 나오라 했어? 9시까지 나왔어.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9시까지 나왔어. 뭐 한두 명 지각은 했지만 다 나왔어. 내가 선택한 거지. 이게 될 수도 있었잖아. 선생님 제가 뭐 좀 아파서요. 제가 오늘 뭐 스카를 가야 돼서요. 고마워. 잘 나와줘서. 고마운 거지. 9시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잘 나와줬어. 니네가 선택을 한 거지. 더 잘 수 있었는데. 근데 니네가 선생님 오기 1시간 정도는 뭐 했어? 게임. 핸드폰에 떠들고. 네. 또 너네가 뭘 한 거야? 배신. 선택을 한 거야. 노는 선택을. 인생은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맨날 그 단톡방에 올려줘. 매일매일 365일 내가 이런 걸 올린 적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어? 초이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뉴질랜드 발음을 읽어줘봐. B는 뭐지? birth 뭐야? 탄생. 탄생이지. D는 뭐야? death. 죽음이지. C는 뭐야? 초이스지. 초이스 뭐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이야. 아니야. 삶은 그래. 진짜 끊임없는 선택이야. 맞아? 네. 그냥 니네 인생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한번 튀어나왔던 거야. 니네가 나랑 수업을 해주는 것 자체는 니네가 나를 선택해준 거지.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선생님이 몸이 안 좋은데도 진짜 미친 듯이 내 몸 갈아 넣으면서 니네랑 수업하잖아. 네. 알아? 네. 난 진짜 간절하다 내가 매번 얘기했지. 네. 간절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시험 기간에 밤 새까지 진짜 많이 질문해. 이거 뭐 내가 정해줘? 밤 새야 돼요? 말해야 돼요? 심지어 또 나한테 많이 질문하는 거. 선생님 이거 버릴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야. 난 평소에 많이 얘기했어. 준비가 안 돼 있어 어떡하라고? 버리라고. 그리고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 돈 투자한 과목 열심히 하라고. 맞아? 네. 돈을 투자했는데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돈 투자 안 하는 거 뭐 사회, 과학, 역사 이런 거 하면서 평균 조작질 하지 말라고. 내가 투자한 과목, 영어, 수학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는 걸 봐야지. 뭐야? 내가 누군가가 관리자가 있고 누군가가 챙겨주면 점수가 나온 학생이구나. 그래야 좀 힘이 나지 않겠어? 네. 돈 투자를 해도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모자라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 되는데. 알겠어? 네. 다음 이희순. 선생님들의 심리전에 속지 말 것. 시험의 난이도를 미리 예상하지 말고 깊이 있고 넓게 공부할 것. 자, 일단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이번 시험은 진짜 쉬워. 와, 내가 풀어봤는데 15분 컷이야. 이건 선생님 기준이지. 졸라 어려울 거야 이번에. 어려워. 야, 니네 진짜 이번에 각오해야 될걸? 이러면서 막 그랬다며. 진짜 어렵게 낼 거라고. 2학년들 맞지? 네. 심리전이야. 선생님들 심리하는 거라고. 심리전 니네한테. 넘어가지 말고
그냥 덤덤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준비를 해. 예. 알겠지? 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자. 마지막은 시작. 학교 시험 문제를 예측해놓은 과정이나 학교 선생님의 학교에서 안 하는 것이 걱정하지 말고 가르치고 EX.점 우리 학교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나올 리가 없어. 저 운동 문제는 적도 없고 절대 나올 리가 없어. 적당하고 넘어가자. 틀리지 못해. 점점점 등.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발 판단하지 마, 니네가. 니네가 보통 만약에 수학을 봤어. 그럼 한 학기에 몇 번의 시험을 봐? 2번. 왜 2번이야? 중간 기말. 1학기 한 학기. 2학기 안 봐? 아예 몇 번 봐? 1번, 2번. 총 4번. 특히 내가 고등학생 때 하지 말라는 택도 중에 하나인데 중간 쉬었음, 기말 쉬었음, 중간 쉬었음. 기말도 쉬워? 아니요. 어떻게 알아? 모르죠. 모르지. 그럼 그래요. 판단하지 마. 내가 니네 교과서 풀 때 생각하기. 니네 보통 어디 풀어? 중단한 마무리, 대단한 마무리. 여기까지는 하지. 네. 근데 뭐 안 해? 막 음표 그려져 있거나 밑에 막뭐 당락이나 뭐 이런 거 노세 문제나 뭐 이런 거는 막 봐 안 봐? 넘어가지. 뭐 아인슈타인 나왔는데 뭐 이게 구멍 뽕뽕뽕 뚫려 있는데 뭐 거기 그냥 이렇게 가로 넣기 이런 거 있으면 봐 안 봐? 안 봐요. 나 다 풀라 그러지. 네. 그거 변형시켜서 내는 게 심한 문제야. 안 풀 거야? 아니요. 봐야 된다고. 내용을 보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종이 접기 해가지고 뭐 우주까지 몇 번 접어야 갈 수 있어 이런 문제들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다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다 봐야 된다고. 알겠어? 네. 적당히 생각하지 말라고 얘들아. 알겠지? 네. 자. 지금 몇 시니? 11시 52분이요. 벌써 11시 50분이야? 네.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 내가 지금 시험 볼 때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어? 33가지. 선생님이 강의 10년 넘게 하면서 애들이 실수했던 거 하나하나 늘려갔던 거야. 하나하나. 그래서 33가지가 된 거야. 처음에는 한 10가지 정도? 이것저것 뭐 중요한 건 적다면 10가지만 있더라고. 근데 애들이 계속 실수해. 다양한 실수를. 진짜 가지각색으로 다 해 그냥. 33가지. 이거 말고도 더 있을 만한 거 나한테 추천해줘. 그럼 또 늘릴 테니까. 근데 있어? 아니요. 뭐 또 어떤 신박한 행동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 추가하면 또 추가할 수 있지. 뭐 시험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갔다 올 것 뭐 이런 것들. 똥 마려워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뭐 이런 헛소리들 하지 말고. 알겠지? 네. 사실 수능장 갈 때는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줘. 예비시험장 갔다 오기 전에 가가지고 어디 위치인지 확인하고 화장실도 가보고 히터의 위치는 어디인지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이런 디테일한 거 다 얘기해줘. 나중에 고3 되면 이런 것도 다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건데 심지어 화장실 가보고 화장실의 상태는 어떤지 휴지는 가져가야 되는지 안 가져가야 되는지 깨끗한지 몇 번 칸에 쌀 건지까지도 내가 계산하라 그래. 진짜 그 정도야. 예? 내가 너네한테 그 정도로 코칭해 준다고. 근데 중간고사 곧 중학교 거잖아, 맞지? 네. 기말고사도 그렇고 이 작은 시험 중에 하나를 생각해 인생에 있어서. 근데 내가 말했다. 작은 시험을 잘 해내야 큰 시험도 잘 볼 수 있다. 예?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맡길 수가 있어.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아무튼 어때? 다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진 않을 거야.
그냥 매 시험 때문에 한 번 정도. 심지어 이번에는 내가 그냥 매번 얘기하는데 내가 매번 보내줬어 사실 이거 어디 있는 줄 알아 이 33가지? 내가 니네 매번 매일매일 내가 너네한테 각자 부모님한테 보내주는 피드백 있지? 네. 매번 숙제 찍어주고 우리 공부했던 거 써놓고 하잖아. 네. 항상 있어. 네. 열어봐. 근데 니네가 이거 똑바로 이렇게 읽어본 거 처음 아니야? 예. 왜 그렇게 사는 건데? 공지. 매번 내가 주는데 실수하지 마. 예. 고생했어.